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세빈 원장입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서 코 선형을 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리콘 보형물이 코의 피부나 점막을 뚫고 돌출되는 거죠. 실리콘 보형물이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돌출된다면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물론 돌출된 부위의 피부나 점막을 제거내주고 그로 인해서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다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요. 실리콘 보형물이 코끝 피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면 코끝의 피부가 얇아져요. 점점점 얇아지다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실리콘 보형물이 피부를 뚫고 돌출하게 되는 거죠. 실리콘 보형물이 흔히 뚫고 나오는 부위는 코끝, 코끼리 등의 테두리, 콧등, 그리고 콧구멍의 가장자리예요. 실리콘 보형물이 코의 피부를 뚫고 돌출되는 이유는 실리콘 보형물을 코 끝까지 삽입했기 때문이에요.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는 포켓의 크기가 너무 작아도 실리콘 보형물이 돌출될 수 있어요. 보형물의 가장자리는 부드럽고 무디게 조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각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부를 뚫고 돌출될 수 있죠. 실리콘 보형물의 모양과 크기가 적절하지 못해도 실리콘 보형물의 피부 돌출은 발생할 수 있어요. 코에 피부가 늘어날 한도 이상으로 코끝을 높이거나 코를 연장할 경우에도 피부가 버티지 못해서 실리콘 보형물이 돌출될 수 있죠. 삽입되었던 보형물이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코끝을 자극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감염의 발생으로 인해서 실리콘 보형물이 돌출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를 알려주는 징조 증상들이 있어요. 경한 자극 증상이라던가 압통, 발적, 지속적으로 실리콘 보형물이 피부를 압박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코끝의 피부가 창백해지는 증상 등이 실리콘 보형물의 돌출을 예측하게 할 수 있는 징조 증상들이에요. 코끝 부위의 피부는 비교적 단단하고 피부 기름샘이 발달한 부위이기 때문에 흉터의 상태가 좋지 않게 남아요. 따라서 실리콘 보형물이 돌출될 징조 증상들을 사전에 알아채고 미리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죠. 실리콘 보형물이 피부를 뚫고 나오게 되면 뚫고 나온 부위의 피부 결손 부위가 작지 않고 결손 부위 주위 피부 역시 얇아져 있기 때문에 봉합이 쉽지 않아요. 실리콘 보형물이 돌출된 이후에 다시 실리콘 보형물을 넣고 싶으시다면 피부 봉합 후 최소한 3개월은 기다리셔야 돼요. 결손 부위가 잘 아물었어도 피부는 이미 얇아져 있기 때문에 다시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 다시 실리콘 보형물이 돌출되는 경우도 흔히 생겨요. 실리콘 보형물이 코의 피부를 뚫고 돌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술상의 문제예요. 코 수술에 정통한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이런 방식의 수술은 절대로 하지 않죠. 하지만 아직도 L자 보형물 등 실리콘 보형물을 코끝까지 넣는 수술을 비전문의들은 고수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안전한 코 선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코 선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코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세빈 성형랩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이세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